안녕하세요. 범만한 목도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원에서 나온 12월 첫째 주 집값 동향은 앞으로 집값 궤적이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지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매 가격 지수 거의 땅바닥에 딱 주저앉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서울은 0.04% 수준에서 얼어붙어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게 바로 내리꽂힐 수 있는 악재가 터졌기 때문에 그야말로 스탠바이죠. 서울 아파트 값이 반토막까지 갈 수 있을 거라는 말에 대해서 영끌하신 분들이 얼마나 그동안 코웃음을 쳤습니까?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냐고. 그것도 단기간 안에 빠진다는 건 거의 상상 불허, 상상 초월이라는 말까지 썼었는데 이게 실제로 현실화될 초입에 와 있습니다. 아마도 다음 주 매매 가격 지수는 심리적인 하방 압력이 엄청나게 누르고 있어서 거의 빠져나올 수 없는 회복이 불가한 그런 늪속으로 가라앉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그리고 전국적인 집값 하향세는 이미 마이너스 둥지를 틀고 있고요. 마이너스 0.02% 정도 걸쳐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지방은 이번 주 살짝 하락세가 주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지방보다 지금 하락을 경험하는 폭이 엄청난 곳이 바로 수도권과 경기권입니다. 지금 거래장에서는 거의 절벽에 가까울 정도로 거래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나오는 금매권은 거의 최대 7억에서 8억까지 급락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 정도로 경기권 아파트들은 엄청난 위기감을 느낄 정도로 가격 변동성이 아주 크게 나오고 있는데 인천은 상당히 하향세 굳히기에 들어가 있고 경기권 거의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나? 제로에 머물러 있는데 이것도 그냥 순식간에 하향세 그래프를 아래로 찍고 그리고 긁고 나올 가능성 높다는 얘기죠. 지방은 그냥 고스란히 그동안 살짝 올랐던 상승세를 고스란히 내어주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리고 전세 가격 지수도 지지부진. 세종만 지금 매매 가격이 전국적으로 가장 낙폭이 큰 관계로 전세가가 이를 퉁치려고 쏙 하고 올라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매매가가 받쳐주지 않는다면 이것도 메뚜기도 한철이죠. 고스란히 매매 하락세에 묻혀서 갈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서울 역시도 그리 썩 좋은 모습 아니죠. 대체로 전세가 약세 현상은 지속적으로 매매 시장을 흔들어 놓을 가능성이 높아서 상당 부분 서울, 경기, 인천 모든 곳에서 매매가 낙폭을 엄청나게 큰 폭으로 벌려놓을 가능성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부동산은 지표만 봐도 대체로 부동산은 실거래가 변동성과 살짝 딜레이가 있는 곳이기도 한데 이 정도면 엄청나게 빠른 집값 조정기가 오고 있다는 것을 시그널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한 가지 의미 있는 포인트는 강동구 집값이 서울에서 최초로 하락 전환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8개월 만에 하락 전환으로 돌아섰다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되겠고요. 강동구는 전주보다 0.02% 떨어지면서 하락 추세로 가는 서울의 모든 집값에서 최초로 이 마이너스 포인트를 찍어낸 건데 지금 강동구 신축 아파트들 무진장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전세가 지표는 내리꽂힐 수밖에 없는 거고 매매가는 고스란히 이런 전세가 약세 현상을 빌미로 해서 그대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하방 압력을 고스란히 받을 게 뻔한데 강동구 지금 입주장이 한창 진행이 되고 있는 곳이 바로 둔촌주공 아닙니까? 지금 둔촌주공이 이틀 만에 잔금 대출을 4천억대 지금 소진이 되고 있어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죠. 거의 상상 불허할 정도로 아니 어떻게 4천억이 하루에 소진이 되지?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잔금 수요가 많으면 이렇겠습니까? 이건 뭘 말하느냐? 둔촌주공 집주인들이 대부분 대출을 낄 수밖에 없는 아주 빠듯한 상황이라는 거. 그러니까 잔금 대출 대란이 일어났다면 거의 아찔한 상황이 발생했을 거고 더 나아가
지금 5대 은행 한도가 9,500억에 달하는데 전체 대출 수요가 3조 정도의 금액에 이른다고 추정을 하고 있죠. 하루에 4천억씩 빠져나가 버리면 그냥 산술적으로 봐도 이틀 반 만에 1조 원에 가까운 대출 금액이 소진이 될 수 있는 추세인데, 지금 뭐 부동산 상황으로 볼 때 이렇게 엄청난 대출 파이가 그냥 쏟아지게 된다면 향후 둔촌주공 집값이 제대로 쑥 하고 올라와 주면 모를까. 서울 집값이 뭐 엄청난 속도로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위기감이 팽배한 상황에선 이렇게 받아가는 대출액은 죄다 부실이 될 수도 있는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강동구 쪽 매매가가 본격적으로 마이너스로 돌입을 했다라는 게 아주 중요한 신호가 되겠고요. 신축인 둔촌주공이 오히려 끌어올려줄 수 있는 이 견인력 역할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고, 벌써 주변의 시세가 서울에서 최초로 마이너스로 돌아선 건데 역으로 뭐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게 되는 이 둔촌주공의 모습이 그려진다는 얘기죠. 아무튼 이렇게 하루에 4천억씩 대출이 나가는 추세가 상당히 서울 전체의 집값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가능성도 아주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렇게 내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집값이 휘청거릴 가능성이 많은 것과 동시에 지금 대외적인 부분이 뭐 거의 이전에는 중급 쓰나미 정도였는데 이제 뭐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대형 쓰나미로 돌변하는 거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비트코인은 사상 첫 10만 달러 돌파를 했습니다. 트럼프 효과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게 한국 부동산과 무슨 연관이 있길래? 결국 트럼프와 가상화폐는 함수관계라는 거. 한국은 콘크리트 밑으로 깔아놓는 자산이 무려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미국이라는 이 자본의 총체가 가상화폐 쪽으로 이렇게까지 힘을 몰아준 적이 있었던가? 없었죠. 오히려 바이든 정부가 가상화폐를 규제하는 쪽이었는데 이제 다음 달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과 동시에 가상화폐는 말처럼 가상이 아닌 현물에서도 가장 강력한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 고스란히 한국적인 자산가치의 생태계는 그대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는 건 결국 그 자산의 가치가 가치로서의 역할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동산 대조정기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서울 반토막이라는 말이 정말 상상 속의 이야기로 들려졌던 게 본격화될 거란 얘기고, 아무튼 이런 분위기 쎄한 장면들이 연출이 되기 시작을 하면 그렇게 똑똑 떨어지던 집값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을 할 거고, 거의 뭐 절반이 날아갈 수 있는 가치 떡락이 이어지게 될 건데 정신 못 차릴 정도의 아비규환이 펼쳐질 가능성도 이거 뭐 배제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지금 현금을 쌓아두는 거죠. 뭘 팔아서? 바로 자기 자산을 팔기 시작을 하는 건데, 대기업이 대표적으로 현금 쌓기 위해서 팔아버리는 게 지금 부동산 아닙니까? 대표적 샘플이 바로 롯데인데 월드타워를 담보로 내놓지 않았습니까? 롯데케미컬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아주 뭐 대담하게 롯데타워를 담보로 잡았어요. 다른 대기업들도 아주 쏠쏠한 부동산들 뭐 지체 없이 매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있고요. 삼성화재나 한화, NC 등등 위기 국면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마다 앞다퉈서 부동산을 매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 가장 영순위로 팔아버리는 게 부동산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대신 현금을 쌓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단지 기업의 영역 안에서만 벌어지게 될까요? 천만에이죠. 만만에이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달을 시작으로 정말 정신없이 던지기 시작하는 부동산 시장에서의 가격들은 호가세가 그동안 그렇게 철저하게 방어막을 쳤던 것을 그대로 해체해버릴 수순으로 엄청난 공포, 아래 공포는 뭐 저리 가라 할 정도의 매도세를 위축하게 만들 거고, 1월이 되면 본격적인 반토막 상황이 그동안의 부동산 하락 공식을 완전히 무시한 채로 무더기로 쏟아져 나올 가능성도 아주 크다는 얘기죠. 좀 전에 둔촌주공 잔금대출 추세 보지 않았습니까? 아찔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오름세로 가는 상황이면 모르겠는데 행여 부동산 한파가 곧바로 불어닥칠 와중에 있는 대출이라는, 그게 뭐 죄다 부실이 되는 거고,
집값 자체를 떠받들지 못하는 리스크로 전이가 되는 건데 거의 가상화폐 10만 달러 돌파라는 뉘앙스는 한국 부동산의 좌초를 의미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이게 와 하는 새로운 가치의 탄생을 의미함과 동시에 전통적 자산 가치의 몰락을 예고하는 부분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코인인가 동전의 양면이 있는 겁니다. 게다가 달러 인덱스 한번 보세요. 106선에 머물고 있지만 여타의 다른 통화 가치들 다 나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원화는 1415원을 찍고 있고 외자의 이탈이 극심화될 것으로 또 보이네요. 한은이 계속적인 방어 공세를 해도 지금 1415원 정도인데 이탈 현상은 곧바로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와 맞물려서 지금 한국 신용도 평가의 등급 하향이라는 위기도 있어서 원화 가치는 상당 부분 고전을 면치 못하게 되는 건데 지금 아무리 아파트에 자산을 쌓아놔도 기본적으로 원화가 가지는 경쟁력이 감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파트 가치가 통화 가치 하락으로 실물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치 하락하는 추세로 가는 아주 이상한 현상. 영끌들이 화폐 가치 떨어지면 아파트 가치 올라갈 거라고 핏대를 세웠었는데 이게 반대로 진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일단 아파트 가치는 한국에선 죄다 빚입니다. 빚. 그리고 부채죠. 그러니 가치의 건전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 당연한 거고 자체 경쟁력 부재가 더 이상 자국의 자산을 살찌울 수 없는 형국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도 크죠. 게다가 그 중심에 환율이라는 근본 가치가 자산 가치마저도 삼켜버릴 정도로 하락 추세였으니 달러 강세는 곧바로 한국 아파트를 강탈하고 있는 거죠. 현실로 지표상에서도 거래가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은 용산 쪽 레미안 찰리 투스가 12억 나락이 가버렸죠. 그리고 강남 타워팰리스 2차도 11억이 하락을 하고 있고 청담자이 역시도 10억대 하락. 비강남권 광진구에 있는 롯데캐슬 이스트폴도 8억 하락하고 있어요. 경기도 역시도 광교 중흥 S클래스 8억 떨어졌고요. 거의 수직 낙하죠. 동탄 쪽도 7억 하락, 위례 쪽도 6억 이상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누적액이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인천 역시도 마찬가지고 송도 쪽은 거의 6억 이상이 하락을 하고 있네요. 청라 쪽도 마찬가지. 실제 지표는 집값의 낙폭을 갈수록 키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한국 자산 가치는 통화 가치가 떨어져도 오히려 오르는 게 아니라 같이 손잡고 더 떨어져. 그만큼 자체 자산 가치 생산 확대의 능력이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지금 엄중한 시국에서의 부동산은 더욱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거고 거의 모든 부동산 시장의 운명은 하루를 장담할 수 없을 만큼의 안개 속으로 들어가게 될 거란 얘기예요. 서울 아파트가 얼마나 떨어질 수 있는지 잘 지켜보는 것도 집값 정상화가 정말 뜻밖의 이런 시장 대변화로 너무도 빨리 여러분의 눈앞에 와 있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확실히 집값은 거의 오리무중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고요. 실제로 현장에서 떨어지고 있는 자산 가치의 낙폭은 지표보다 더 크게 느껴지고 있고 본격적인 한국 부동산의 대변화는 정말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소나기처럼 퍼부을 가능성이 높게 될 겁니다. 그러니 이 상황 잘 지켜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오빠브라한 복도바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